못 와가지고 영상으로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자영 나갔던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유클리드 공간, n 플러스 k 점 유클리드 공간에 이제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의 집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n 플레인들의 공간도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매니폴드가 될 때까지 토폴로지도 줘야 되고 이제 디퍼런셜 스트럭처도 줬어야 되는데 토폴로지는 이제 VN에서 VN이 이제 RM 플러스 K의 n승 여기에 이제 오픈 섭스페이스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토폴로지를 자연스럽게 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VN의 RM 플러스 K에서 이제 그라스만 매니폴드로 가는 퍼션 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토폴로지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디퍼런셜 스트럭처 주는 거는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번 시간에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RM 플러스 K에서 점자가 N인 드레스만 매니폴드랑 K인 드레스만 매니폴드가 서로 이제 올소번호를 한 직관적으로 N 플레인에다가 직교하는 K 플레인을 대응시키는 걸로 이제 호미오몰피즘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됐고요. 사실 이 부분은 여기 올소번호란 거 매핑하는 거는 뒷부분에 안 나와가지고 약간 왜 소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되게 자연스러운 맵이니까 일단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 내용은 캐노니컬 벡터 번들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유니버설 번들까지 나아가는 그런 정의들의 향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캐노니컬 벡터 번들은 기본적으로 저번에 정의한 이 그라스만 매니폴드 위에 존재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벡터 번들인데 정의 자체는 일단 떼으로서는 그라스만 매니폴드가 엔플레인들의 집합이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엔플레인에 속하는 벡터들을 그 엔플레인 위에 파이버로 올려주면 이제 랭크 n이 벡터 번들이 되겠죠. 그래서 서페이스 토폴로지로는 이제 grn의 rn 플러스 k에다가 그 n플레인조차도 이제 rn 플러스 k에 속하는 어떤 n플레인일 테니까 n플레인에 속하는 벡터도 이제 rn 플러스 k 안으로 자연스럽게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로 이 번들을 생각해 줄 수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토폴로지도 자연스럽게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캐노니컬 벡터 번들이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그샘플 보자면 이제 rn 플러스 1에서 캐노니컬 벡터 번들 이제 1으로 주면 걔가 이제 2장가에서 다뤄졌던 캐노니컬 라인 번들이 되겠죠. 왜냐면 rn 플러스 1에서 이제 그라스나 미니폴드가 리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될 거고 이제 거기 위해서 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의 직선이 하나 있으면 그 직선에 대응되는 그 캐노니컬한 직선에 파이브를 올려주는 거니까 캐노니컬 라인번들이 나오겠죠. 여기서 우리가 봐줘야 될 게 이 번들이 셋으로는 정의가 됐는데 얘네가 이 파이버들이 번들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당연히 로컬 트리비얼리티를 신경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을 해볼 건데 그래서 그라스만 매니폴드의 한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뒤에 네이버후드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토폴로지랑 다 잘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그 네이버후드를 잘 잡아주면 어떤 맵을 정의할 거냐면 로컬리 트리비얼 맵이니까 이 네이버후드 U에다가 어의 n승을 곱한 거에서 이 프로젝션을 거꾸로 해서 파이-1의 U로 갈 수 있는 맵을 주면 그게 이제 로컬 트리비얼리티가 보장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X0 자체가 어의 n승과 호미오몰픽한 하나의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U 곱하기 X0에서 파이-1의 U로 가는 맵만 줘도 충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맵만 이제 컨스트럭트를 해주면 되는데 U 곱하기 X0에서 이제 U에서 어떤 한 평면을 뽑을 수 있고 X0에서 이제 하나의 벡터를 뽑을 수 있겠죠. n플레인에 속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파이-U로 가는 맵을 주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주냐면 이제 y는 그대로 주고 거기에다가 x에다가 ty(x라는 거를 이제 더해서 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y 위에서 프로젝션을 해서 x가 되는 어떤 벡터를 하나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소분의 프로젝션을 통해서 y에 있는 하나하나의 점들을 x로 대응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트리비얼하게 정의를 해줍니다. 제가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계속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리비얼리티까지 확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제네럴라이즈 가우스 맵이라는 걸 정의를 해줄 건데, 이거를 정의하는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괜히 이거를 정의한 게 아니라서 캐노니컬 벡터 번들을 그라스만이 위에서 왜 정의를 했을까를 이제 궁극적으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번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 위로 적당한 번들 맵을 통해서 보내서 이제 거기에서 뭔가 풀백해오는 성질로 우리가 원래 벡터 번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한 번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이 캐노니컬 번들 위로 보낼 수 있는 그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예로 어떤 매니폴드가 all n 플러스 k 인베드가 돼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매니폴드 위에 x란 점에서 이제 all n 플러스 k의 그 n 프라임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원점으로 가져오면 그라스만 매니폴드의 한 점으로 대응을 시킬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제너럴라이즈 가우스 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m 위의 한 점에서 거기에 탄젠트 스페이스고, 그게 어의 n 플러스 k의 n 플레인에 대응되는 거죠. 근데 이 가우스 맵이 번들 맵으로 커버가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제 x랑 하나의 탄젠트 벡터를 하나 주면 우리가 그 탄젠트 맵을 자연스럽게 어의 n 플러스 k n 플레인으로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n 플레인과 n 플레인에 속하는 한 벡터로 보낼 수 있겠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캐노니컬 벡터 번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번들 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웬말 하나 볼 건데, 랭크앤 번들이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B가 컴팩트 베이스 스페이스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번들 맵을 E에서 캐노니컬 벡터 번들로 가는 충분히 라지한 K가 있다라는 이제 lem마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감마 n이 유니버설 번들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랭크 n 번들이라도 이제 충분히 큰 K에 대해서 캐노니컬 벡터 번들로 번들맵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니버설리티라는 개념이 지금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정의가 되고, 나중에도 이제 계속 다시 뭔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유니버설이라는 단어의 뜻이 계속 조금씩 바뀌는데, 지금은 이제 캐노니컬 벡터 번들로 적당히 보낼 수 있는 번들 맵이 존재한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증명을 할 건데 약간의 테크니컬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n 플러스 k라는 단어가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이제 적당히 m으로 바꾸고, 그리고 sufficiently large k는 이제 충분히 큰 m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게 번들 맵이긴 한데, 어차피 이제 번들 맵이라는 게 캐노니컬 벡터 번들이면 이제 어떤 n 플레인 있고 거기에 이제 벡터들을 보내는 거니까 이제 저희가 번들 맵을 고려하지 말고 이라는 어떤 벡터 번들 전체에서 어뢰 m승으로 보내는 맵을 생각하고, 이제 그 맵이 각각의 파이버에 대해서, 그러니까 E의 파이버에 대해서 어뢰 m승으로 가는 게 리니어하고 인젝티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번들 맵을 컨스트럭트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각각의 파이버에 대해서 그 파이버에 해당하는, 그 파이버가 대응되는 이미지에 해당하는 그 평면을 해머니카 벡터 번들 그라스마니아의 한 점으로 보내주면 되고, 그리고 지금 리니어하고 그 인젝티브하게 벡터들이 보내지는 방식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캐노니컬 벡터 번들 위에 파이버로 하나씩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F 햇을 구하는 게 번들 맵을 구하는 거랑 같은 작업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번 F 햇을 컨스트럭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B가 컴팩트니까 적당한 파이널 오픈 커버가 존재해서 각각의 오픈 커버의 그 오픈 맵 셋에서 트리비얼라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커버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UI라고 잡아주고,
그다음에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은 이제 보통은 이제 트리비얼라이제이션 하면 뭐 예를 들어 UI에다가 어렌 곱해가지고 그거를 파이-1의 UI로 보내는 게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인데 혹은 그 반대가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앱을 써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1의 UI가 있을 때 이거를 UI 곱하기 어레 인수으로 보내는 게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젝션을 이렇게 버티컬한 방향으로, 파이버 방향으로 해주면 이제 파이버 자체로 프로젝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맵의 컴포지션 맵을 보게 되면 파이-1에서 UI로, 파이-1의 UI에서 어렌으로 가는 맵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하는 게 스테이블라이제이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맵의 HI라고 하면 이제 트리비얼라이제이션으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맵이 호미오몰픽하게 정의가 된 거니까 이렇게 거기서 마지막으로 가는 것도 인젝티브 하게 되겠고, 그리고 리니어한 것도 보장시킬 수 있겠죠, 파이버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UI 위에서 리니어하고 인젝티브한 그런 맵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각각의 UI 위에서 한 것들을 전체 스페이스 B로 이어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매니폴드 같은 데서는 매니폴드 같은 데서 좀 더 다른 방법을 쓰겠지만 여기서는 우리 선 lem마 써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 이제 B가 컴팩트 스페이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다한 람다 i라는 것들이 존재해서 이제 각각의 UI 안에 서포트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점에서 0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람다 i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테크니컬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컴팩트 스페이스가 노멀하다는 걸 이용해서 람다 i를 정확하게 컨스트럭트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약간 포인트 셋 토폴로지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일단은 그런 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B의 컴팩트니스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람다 i들을 각각의 HI에 곱해가지고 E에서 어렌으로 가는 어떤 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E 위에 어떤 E라는 원소를 하나 잡고 걔를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걔를 람다 i에 넣어주면 어떤 값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hi에 2를 곱해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맵을 어,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UI 위에서는 람다 i의 hi가 이제 잘 정의가 되고 그리고 UI 바깥에서도 이제 람다 i가 0이 되기 때문에 HI들을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제 0이 되고 딱 0으로 그 끝에서는 확장이 될 테니까 람다 HI를 이제 전역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어 붙여주면 E에서 람다 1 H1이 람다 2 H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의 엔싱이 얼개의 다이렉트 썸이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맵 전체 맵을 생각을 해보면 인젝티브 하다는 것은 이제 아까 컨스트럭트 할 때 람다 i를 이제 모든 점에서 어떤 i가 존재해서 람다 i가 0이 아니게 되는 i가 하나 있도록 컨스트럭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얘가 어떤 파이버에서 갑자기 0이 아닌 벡터가 0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리니어리티는 이제 HI의 컨스트럭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HI가 각각의 파이버에서 리니어했기 때문에 이 전체 맵이 F 획도 리니어하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각각의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걔네들을 이어 붙여서 정의를 한다라고 대충 모티베이션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이상한 점 있으시면 괜찮나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lem마가 일단 컴팩트 조건에서 해결이 됐는데
이게 파라 컴팩트하고 파이널 디멘셔널 할 때도 뭐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엑서사이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사실 여기에 맞추면 이름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감마 이름의 어레 플러스 캠 파이널 캐노니컬 번들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으면 번들 파이널 타임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컴팩트일 때 베이스가 컴팩트일 때 파이널 타입이 되고 뭐 파일 컴팩트하고 이제 파이널 디멘셔널일 때도 이런 조건들에 만족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어차피 나중에 K를 이제 무한으로 보내서 완전 유니버설 번들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파이널 타입이 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파이널 타입이 있는 게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하나의 과제, 뭔가 엑서사이즈 느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론적으로 어떤 번들이 파이널 타입이 되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당연히 모든 번들이 파이널 타입인 건 아니고 이제 막 얼핏 무한대에서 라인 번들 생각하면 그런 거는 이제 파이널 타입이 안 되고 이 렘마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 어, 지금 약간 스포를 해버렸는데 유니버설 번들에 다 번들 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다 해결된다라고. 그래서 방금 얘기를 했듯이 저희가 논의한 것들을 다 인피니트 디멘션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피니트 디멘션으로 올리는 그 과정들이 그 다음 논의의 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피니트 디멘셔널에서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비슷한 거를 정의를 해야 되니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어뢰 무한대승 이런 스페이스를 정의를 할 건데 이제 수열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x1, x2, x3 이런 이제 수열로 정의가 되고 당연히 이제 xi들이 유한계 빼고는 다 제로가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걸려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어뢰 n승의 그 자연스러운 인젝 그 포환 관계에 의해서 걔네들의 다이렉트 리미트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라스만 매니폴드도 인피니티 디멘션에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올해 M 플러스 K에서는 M 플레인이 거기에 속하는 M 플레인들의 공간을 이제 GRN의 or M 플러스 K로 정의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or 무한대승에 들어있는 M 플레인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약간 애매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다이렉트 리미스로 정의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GRN의 R의 M 플러스 K승이 있고 걔네들을 이렇게 디멘션을 올려가면서 인클루전을 줄 수 있으니까 걔네들을 다이렉트 리미트로 공간을 생각하면 이제 인피니트 브라스마니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예시인데 아까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이제 n이 1일 때 어떤 브라스마니안의 일종으로 나타난다는 걸 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인피니트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월 무한대에서 n이 1일 때의 브라스마니안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리밋으로 써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RPN의 다이렉트 리밋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캐노니컬 번들도 똑같이 무한 차원에서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캐노니컬 번들은 이제 감마 n이라고 썼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우리가 어뢰 인피니티 볼 때 어뢰 이 무한대승을 다 생략을 하고 그냥 GR n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번들도 어뢰 무한대승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감마 n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스트럭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은 방식을 써주는데 이제 GR n이 어뢰 무한대승의 n 플레인으로 대응됐기 때문에 감마 n은 그 n 플레인에 들어있는 벡터들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폴로지를 주면 이제 your n의 어뢰 인피니티를 곱한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토폴로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가 번들이라는 거를 버리파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로컬 트리비얼리티를 봐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디멘션이 다 무한이고 다이렉트 리밋으로 엄밀하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얘네를 한 번에 뭔가 계산하기는 어렵고 약간 렘마가 필요한데 이거는 뭐 증명은 책에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는 꼭 하지 않았고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AB가 다이렉트 리밋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을 때 AB에 이제 다이렉트 리밋으로 정의된 토폴로지가 있겠죠. 그래서 걔네 두 개의 토폴로지를 프로덕트 토폴로지로 곱했을 때의 토폴로지가 있을 거고 이제 반대로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그러니까 먼저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다이렉트 리밋을 보내는 그런 토폴로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방식 다 똑같은 공간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생각해보면 뭔가 직관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아, 포인트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증명도 잘 되는 그런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verification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x0라는 한 점을 잡아서 그 점 주위에 어떤 네이버후드가 존재해서 일단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이 존재함을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x0라는 것이 이제 n플레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0 주위에 어떤 네이버후드를 잡고 싶은 게 저희의 목적인데 바로 잡지는 않고 이제 어떤 걸 정의할 거냐면 GRN의 subspace U라는 걸 정의할 건데 이제 어떤 뜻이냐면 n플레인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GRN의 원소기 때문에. 근데 걔네가 이제 x0에 orthogonal 하기는 프로젝트가 되는데 그게 이제 onto 펑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상함수로 이제 orthogonal 프로젝션이 된다. 라는 성질을 갖는 어떤 n플레인들을 모아놓은 그런 공간을 U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이제 orthogonal 프로젝션에서 이제 원투가 안 되는 경우가 싱귤러하기 때문에 U 집합이 오픈이라는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오픈 COS 먼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UK와 U의 GRN의 or M 플러스 K승의 교집합을 U랑 이제 GRN의 or M 플러스 K 교집합을 UK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스페이스 역시 U가 오픈이었기 때문에 오픈 스페이스 되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냐면 이제 U, U에다가 X0를 이렇게 곱한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파이-C를 U로 가는 어떤 펑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C를 U에 어떤 Y라는 엔플레인이 있고 이제 그 위에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리고 U라는 그리고 X0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X0 위에 어떤 X를 직교하게 Y 위에 있는 어떤 벡터로 orthogonal하게 올리는 그 맵을 통해서 이제 H를 정의할 수 있었죠. 그래서 파이널 케이스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이 존재한다는 거는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인피니트 디멘션이기 때문에 컨티뉴어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컨티뉴어티를 보이기 위해서 아까 이펙트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UK에서는 이제 얘네는 파이널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했던 아규먼트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컨티뉴어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면 파이널에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UK X0에서 컨티뉴어스하다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UK에서 A를 무한으로 다이렉트 이미지 보내면 U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리밋에서도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는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다이렉트 이밋을 먼저 한 거랑 나중에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UK X0가 각각의 K에 대해서 다 컨티뉴어스 하면 H도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렘마가 적용이 됩니다. 감마 n이 로컬리 트리비얼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혹시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중요한 건 아닌데, U를 네. 잡을 때, 그, 그러니까 X0의 프로젝트 온투가 되는 엔플레인들의 모임으로 U를 정의를 했는데, 네. 어, 이게 오픈이라는 거는
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지 객관적인가요? 요즘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을 때는 그게 그 유한한 디멘셔널에서 해서 그냥 네. 좀 네, 좀 간단히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U가 오픈이다는.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이것도 좀 디테일 확인을 해봤어야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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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러니까 그 UK가 U 교집합 그라스마니안 N 플러스 K라고 써져 있는데, 네. 각 스텝, 그러니까 이게 디렉트 리밋이니까 각 스텝에서 네. 교집합했을 때 오픈이 나오니까 전체 보냈을 때도 오픈이다. 그런 아, 디렉트 리밋의 성질 쓴 것 같아요. 제가 순서를 잘못 적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픈이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픈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순서를 잘못 적었네요. 그러면 딱히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이상한 거 있으시면 바로 지적해 주세요. 제가 안 틀렸을 수도 있어서. 네. 그렇게 되고 지금까지 한 내용을 대충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인피니티 디멘션까지 확장을 했고 거기에서 크라스마니안 같은 것들을 다 정의할 수 있었다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니버설리티를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볼 건데 유니버설리티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는 이제 간만 그러니까 캐노니컬 벡터 번들로의 어떤 번드맵이 존재한다 정도로 끝났었는데 사실은 좀 더 강력한 이 번드맵이라는 것이 그냥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번드를 클래시파이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정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어떤 어뢰 번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조건은 파라콤팩트 베이스 스페이스고요. 그 벡터 번들에서 감마 n으로 가는 번드맵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띠오름이고 두 번째는 번드맵이 어떤 하나의 어뢰 번들이 있고 거기서 감마 n으로 가는 번드맵이 여러 개가 있어도 이제 걔네들이 번들 센스에서 호모토픽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번들 센스에서 호모토픽하다는 거는 이제 HT라는 게 각각의 T에 대해서 모두 번들 맵이고 이제 H0와 H1을 그래서 그런 번들 맵들을 통해서 스무스하게 이어질 수 있고 컨티뉴어스하게 이어질 수 있으면 이제 번들 호모토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렌에서 이제 어떤 어렌 번들에서 감마 n으로 가는 번들 맵이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의 호모토픽 클래스를 결정한다라는 게 이 두 가지의 티오름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증명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티오름은 lem마가 하나 필요한데 이제 파라컴팩트 베이스 스페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파라컴팩트리스에 대한 성질들을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책에는 아예 챕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결과 위주로만 파라컴퓨터 관련된 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렘마 내용을 보면 어떤 파이버 분들이 2에서 B로 가는 게 있고 이제 베이스 스페이스가 파라컴퓨터하다는 조건이 있죠. 그 상황에서 이제 B의 어떤 로컬리 파이널한 커버링이 있는데 이제 걔의 개수가 카운터블리 매니하게 그런 적당한 베이스 파이널 커버링이 로컬리 파이널 커버링이 있어서 걔가 각각에서 이제 트리비얼라이제이션까지 만족을 하는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파라 컴팩트면 로컬리파이 될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카운터블리 매니까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lemma 내용이고, 얘가 약간 테크니컬한데 일단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 게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제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V 알파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파라 컴팩트 스페이스니까 로컬리 파이나이트한 커버링이 있겠죠. 그리고 적당히 작게 잡으면 트리비얼라이제이션까지 만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V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디오돈의 정리에 의해서 이제 파라 컴팩트하면 노멀하다라는 게 보장이 되니까 B가 노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W 알파라는 게 존재해서 이제 각각의 V 알파 안에 잘 끼워 넣어서 클로저가 포함이 되게 잘 끼워 넣어줄 수 있고, 그리고 W 알파 자체가 커버링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W 알파가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선까지 써주면 노멀하니까 어떤 람다 알파라는 게 존재를 해서 이제 람다 알파가 각각의 알파에 대해서 W 알파의 클로저에 대해서는 1이 되고, 그리고 B-V 알파, V 알파 바깥에서는 0이 되는 그런 컨티뉴어스한 람다 알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선이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이용해서 카운터블리 매니 오픈 셋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무슨 올림피아드에나 나올 법한 컨스트럭션이 나오는데, 이제 인덱스 셋의 어떤 파이널 सब셋 S에 대해서 US라는 집합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합을 베이스 스페이스의 원소 중에서 알파에 속하는 람다 알파에 그 B를 넣은 것들의 미니멈이 이제 알파에 속하지 않는 람다 알파에 대해서 B를 넣은 것의 맥시멈보다 크다. 그러니까 S에 들어있는 알파에 대해서 B를 넣은 값들보다 이제 S에 들어있지 않은 알파에 대해서 람다 알파의 B를 넣은 값들이 모서리 작아버리면 이제 그런 B들을 모은 게 US라고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알 수 있는 게뭐 어떤 B가 있는데 알파의 S에 속하는 알파에 대해서 람다 알파의 B가 뭐 0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좌변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그런 B는 들어갈 수 없겠죠, US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S에 들어있는 것들의 값이 S에 안 들어있는 값들보다 무조건 커지는, 스트릭트하게 커지는 그런 B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US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S들을 이용해서 컨스트럭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S가 이제 파이나이트한 सब셋이었는데 이 सब셋의 원소 개수가 K인 US들의 집합을, 그러니까 유니언을 UK라고 정의를 하면 W 알파가 로컬리 파이나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언들 쭉 유언 U2 U3 이런 식으로 계속 유니언을 하면 B가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각각의 어떤 B라는 점이 있으면 얘가 이제 유한기의 W 알파 안에 속해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K가 충분히 커지면 이제 US에서 이제 S에 이 B를 포함하지 않는 어떤 U 알파가 나올 텐데, 아, 이 B를 포함하지 않는 어떤 V 알파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B에서는 이 람다 알파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등식에서 좌변이 0이 되기 때문에 B가 속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충분히 큰 K에 대해서 이제 B가 속할 수 없기 때문에 UK에, 그래서 그러니까 파이널한 UK에서 다 B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리 파이널 성질 때문에 얘네들의 유니언이 B가 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UK 자체도 로컬리 파이나이트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파가 S에 속하면 이제 US가 적당한 V 알파에 속하기 때문에
VI파의 로컬리 파이나니스트로부터 UK의 로컬리 파이나니스트도 나오겠죠. 왜냐면 네, 여기서는 책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K가 충분히 클 때 이제 로컬리 파이널 성질 때문에 점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V 알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US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UK에 의해서 B가 덮인다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설명대로 이제 충분히 큰 K에서 어떤 점 B를 이제 UK가 포함할 수 없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한 번에 설명될 것 같아서 책에 있는 설명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K라는 게 US들의 디스조인 유니온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S랑 S 프라임이 원소 개수가 같으니까 S랑 S 프라임이 만약에 같지 않다면, 만약에 원소 개수가 같다면 이제 서로를 포함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서로를 포함하지 않는 어떤 S랑 S 프라임이 있다면 이제 각각에서 서로 포함되지 않는 어떤 알파 베타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람다 알파랑 람다 베타가 각각 어떤 점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크거나 이쪽이 크거나 이쪽이 크거나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니멈 이렇게 S에 들어가는 것이 S에 들어가지 않는 것보다 무조건 커야 되기 때문에 US랑 US 프라임 중에 하나에밖에 못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면 이 두 개의 특이 관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UK가 번들을 실버라이즈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US에서 각각의 US가 V 알파에 속하기 때문에 V 알파 위에서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이 다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합치면 이제 디스조인트 유니온에 대한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UK도 E에서 B로 가는 거를 트리비얼라이제이션하는 맵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UK라는 카운터블이 되는 어떤 셋이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을 하는 로컬리 파이널 커버링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중간에 꼬여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네, 그 맨 위에 처음에 했던 거 뭐예요? 디에돈네 시오름인가? 네네네. 그래서 그게 뭐 되게 잘 알려진 정리인가요? 책에 나와 파라 컴팩트면 노멀이다라는 증명도 없이 나와 있던데. 아니, 저는 그거 좀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이게 네, 그 이제 BA가 있으면 저렇게 WRP 잡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저 B알파가 네, 있으면, 저희가, 팔찌나무 유니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그, 그니까, 네. 팔찌나무 유니티 아시나요, 혹시? 알죠, 알죠. 네, 네, 그러면 그 B알파에 서브오르디네이트 된 팔찌나무 유니티를 뭐, 파이 알파라고 하면, 네, 그 파이 알파의 그 인버스 이미지들 그러니까 근데 0이 아닌 양수인의 인버스 이미지 들어가면 네. 그걸 WR파로 하면 되거든요. 음, 네. 잠시만. 아, 그래서 저는 좀 정리가 아예 이름이 그렇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책의 알기먼트가 저도 항상 이런 거 다룰 때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돼가지고 좀 맞아요. 당황스러웠었는데 네, 여기에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뭔가 저런 스페이스를 잡는 것, 저런 함수들을 잡는 것보다 확실히 혹시 파티션 그냥 기가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은데. 네네.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거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그냥 펠 컴팩트만 있으면 네, 되나요? 파라 컴팩트만 있어도 됐었던 것 같아요. 어. 네. 매니폴드 같은 데서는 당연히 다 되고. 네. 컴팩트 같은 것도 당연히 다 되고. 그래서 파라 컴팩트 하면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더블 래퍼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리들이랑 좀 더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뭐 더 언급하실 건 없나요?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티어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이것도 아까랑 거의 비슷한 유사한 방식을 사용을 할 건데 이제 번들맵 F가 있을 때 어떤 F 해시라는 거를 컨스트럭트를 해가지고 걔가 이제 E에서 원래 구하고 있는 어떤 네. 그 아까 저 네네네. 파란 컴팩트니스랑 파티셔널 유니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저 디어든느 시어럼이 제가 증명을 대충은 봤는데 방금 그냥 쓱 훑어왔는데 파란 컴팩트 컨스트럭트 하는 거랑 사실상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똑같은 걸 거예요. 파라 컴팩트 컨스트럭트 하는 거랑 다를 바가 그냥 파란 없다고요? 컴팩트니스에서 네네네. 파티셔널 유니티를 컨스트럭트 하는 거랑 사실상 똑같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 결국에는 이제 노멀리티를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 매니폴드의 경우에는 그게 같거든요. 이제 노멀이나 이제 노멀리티나 그 뭐라고 하죠? completely regular라고 하나 그거를? T3.5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유리선 렘마가 적용되는 스페이스 있잖아요. 세퍼레이션 엑시엄에서. 근데 그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로컬리 유클리디언 할 때는. 그래서 아마 네. 이걸 노멀인 걸 보이는 거나 그 파티셔널 유니티를 통해서 이제 어떤 펑션을 잡아가지고 제로 원을 잡아가지고 이제 어떤 우리의 오픈 커버링의 서브 오디네이트한 파티션 유니티를 만드는 거나 사실상 똑같은 증명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저도 일단은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끝나고. 이거는 네, 익숙한 방식은 아니라서 정확히 같은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정리 증명을 이어서 해보자면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번들맵이 있을 때 E에서 어뢰 무한으로 가는 맵이 있고 걔가 각각의 파이버에서 리니어하고 인젝티브 하면 이제 번들 맵을 다시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걸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F에서 한번 컨스트럭트를 해볼게요. 컨스트럭트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데 그래서 F랑 G의 어떤 호모토피를 주는 게 F 햇이랑 G 햇의 호모토피를 주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F 햇이랑 G 햇이 호모토피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뭐 F의 T라고 하면 각각의 F의 T가 각 파이버에서 리니어인 인젝티브 조건을 만족하면 이 F의 T를 번들맵 FT로 변환시킬 수 있을 테니까 F랑 G의 호모토피를 주는 것과 번들 호모토피를 주는 것과 F 햇과 G 햇의 리니어하고 인젝티브한 조건을 만족하는 호모토피를 주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두 개의 번들맵 FG를 주고 일단은 첫 번째는 약간 좀 특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리니어 호모토피가 가장 자연스러운 발상이니까 왜냐면 우리가 리니어 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호모토피를 쓸 수 있는 특정 조건을 줄 건데 이제 이유어 번들 속에 속하는 이에 대해서 F에서 2랑 Q에서 2랑 마이너스 C배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음수배 스칼라 변환이 아니면 그때는 이제 리니어 호모토피가 중간에 0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간에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젝티브 조건을 모든 TL에서 만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T를 이런 식으로 주면 각각의 점에서 각각의 TL에서 리니어 인젝티브 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맵을 변환시키면 번들 맵에 홈오토피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너럴 케이스인데 제너럴 케이스에서는 이제 D1이나 D2라는 어떤 특별한 맵을 줘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 D1은 이제 인디스 맵이에요. 인디스 맵인데 이제 베이스 페이스가 맵을 이제 x1, x2 점점점에서 x1역, x2역 이런 식으로 쭉 줘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D2라는 맵은 x1, x2 점점점에서 0, x1, 0, x2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F랑 D1F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 원래 특수 조건 있잖아요. 이 특수 조건에 만족할 조건이 이제 E가 0 벡터가 되는 경우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두 가지 맵 둘 다 특수 케이스에 속한다 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너럴 케이스를 이렇게 약간 삥 둘러서 가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버리파이 하는 거는 그냥 너무 단순 계산이라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너럴 케이스를 이런 특수 케이스에서의 리니어 호모토피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유니버설리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미의 어렘번들에 대해서 페럴 컴팩트 베이스 스페이스 위에 어떤 유닉 호모토피 클래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는 이제 1에서 감마 n으로 가는 거를 정의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베이스 스페이스로 리스트릭션을 해보면 이제 맵도 다 리스트릭션이 되고 그리고 호모토피도 다 리스트릭션이 되겠죠. 그래서 B에서 GRN으로 가는 호모토피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결과가 얻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어떤 번들이 하나 있을 때 이 호모토피 클래스가 하나 나온다는 거 확인을 했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방향도 유니크한가? 그러니까 이 커리스폰던스가 원투원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단은 만약에 F다라는 맵이 널 호모토픽하다면 이제 이 맵을 어떤 한 점 위에 뒤에서 한 점으로 가는 맵으로 이제 호모토픽하게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인디스 번들을 생각하면 이제 트리비얼 번들이 될 테니까 만약에 널 호모토픽하다면 원래 번들이 트리비얼하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하나라는 걸 궁금증으로 가질 수 있는데 정답은 이제 책에도 나오다시피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B에서 GRN으로 가는 호모토피 클래스와 이제 B 위에 랭크 n인 벡터 번들들의 스페이스가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유니버설리티라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식으로 이제 뭔가 어딘가에 막 인베드를 시키고 엠플레인을 대응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뭔가 스트럭처 그룹을 통해서 정의를 하면 좀 더 깔끔하게 유니버설리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호모토피 프로퍼티들이 다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끝부분에 한번 적어봤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원투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제 유닉 호모토피 클래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듀스 맵을 사용할 수 있겠죠. 코어몰로지로에. 그러면 GRN의 어떤 코어몰로지에서 이제 베이스 스페이스의 코어몰로지로 가는 어떤 인듀스 맵이 존재할 거고 이제 그 인듀스 맵의 성질이 이 B에서 GRN으로 가는 호모토피 클래스 하나하나에 대응될 거기 때문에 이 맵 자체가
이제 번들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번들 이크바이런스에 대해서 뭐 인베리언스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B에서 GRN으로 가는 맵에서 코호몰로지를 이제 인부스 해오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제 캐릭터리스트 클래스의 약간 보편적인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B에서 GRN으로 가는 호모토픽 클래스를 보는 게 가장 다이렉트한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호모토픽 클래스를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코호몰로지로 당겨온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한번 데피니션을 만들어 보면 이제 코에피션 링이 감마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감마를 코에피션트로 하는 코호몰로지가 듀얼 n에 있을 때 그걸 원소 중에 하나를 C라고 고르면 이제 어렘 번들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정의한 방식으로 B에서 듀얼 n으로 가는 이제 맵을 하나 정의를 했을 때 똑같은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C를 F 바를 통해서 풀백을 해오면 이제 B에 대한 코모리티 클래스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캐릭터리스틱 코모리티 클래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번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C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번들 하나하나 번들을 변화하면서 보면 이제 번들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클래스가 나올 거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캐릭터리스트 클래스 자체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C가 바뀌면 이제 캐릭터리스트 클래스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다른 정보들을 주는 캐릭터리스트 클래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다음 거에 나오는데 캐릭터리스틱 코호몰로지 클래스로 어떤 주어진 링이 있으면 그게 GRN의 코에피션트를 감마로 하는 이제 코호몰로지 클래스 코호몰로지랑 이제 아이소모피하게 원투원으로 대응이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실 여기서 약간 제가 의문이었던 거는 이제 원래 막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캐릭터리스틱 클래스의 성질이 이제 번들맵에 대해서 내추럴한 이제 베이스 스페이스로 가는 어떤 함수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번들이 이렇게 U에 B가 있으면 여기서 HB의 감마로 가는 번들맵의 내추럴한 뭐 펑터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막 원래는 처음에 스테픈 매트닝 같은 거 정했을 때는 그것보다 성질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질까지 다 만족시키려면 이것보다 좀 더 캐릭터리스틱 클래스 가능한 게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여기서는 거기까지 성질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내추럴리티만 만족하는 경우에 얘랑 원투원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C라는 게 그냥 캐릭터리스틱 클래스라고 했을 때 내추럴리티에 의해서 C의 감마 n에 있는 이제 이 클래스를 아까 말한 F 바이에 의해서 당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C 하나씩 다 정의를 하면 이제 이 C 감마 n을 뭐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 하나 딱 정의를 하면 이제 각각의 번드 E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클래스를 다 정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의 캐릭터리스틱 클래스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이 C 감마 n이라는 게 하나씩 존재한다.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클래스 C가 있으면 걔를 이제 C 감마 n에 대응을 하고 C 감마 n이 있으면 이 걔를 풀백해와서 다시 캐릭터리스틱 클래스 C를 정의하는 식으로 원투원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클래스들이 뭐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캐릭터리스틱 클래스가 있는지 그거를 따지는 것과 이제 이 GRN의 코호몰로지 그룹을 구하는 것 이 두 개가 같은 작업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챕터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다 GRN의 코호몰로지 클래스를 구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제 약간 암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코멘트 해주실 부분이 있나요? 네, 딱히 없으면 이제 약간 책에 없는 내용을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하고 있냐면 사실 유니버설하다는 게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약간 애매하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좀 명확한 정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린시퍼 번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프린시퍼 번들이 이제 G에 대한 프린시퍼 번들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번들이 유니버설 하다는 것은 토탈 스페이스가 컨트랙터블 하다라는 것과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번들이 이제 EG에서 BG로 가는 이제 프린시퍼 번들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EG가 컨트랙터블 할 때 이제 이 번들을 유니버설 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GRN에서 감마 N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마 N이 이제 컨트랙터블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한번 언급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끝에 이제 감마 N에서 컨트랙티브니스를 설명을 다시 할 건데 그리고 이제 정의를 H, 그 BG, 그냥 클래시파잉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이 BG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유니버설 번들의 이 G에서 이제 G를 퍼센트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된 스페이스를 BG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코호몰로지를 이제 G의 불코호몰로지라고 하고 이것도 코호몰로지 시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어떤 오브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룰러가 가져온 정의는 룰러가 정의는 이제 이빙 토포로지컬 그룹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게 CW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게 유니버설 프린시플 번들의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CW 스트럭처 조건도 빼버릴 수가 있는 부분이 이게 약간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유니버설 번들 정의할 때 이지가 컨트랙터블이라고 정의하는 책도 있고 이제 그냥 위크한 센스에서 그러니까 파이K가 다 그러니까 호모토피 그룹들이 다 0이 된다는 센스에서 위클리 컨트랙티블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책들도 있는데 사실 어차피 그 파이K가 0이 되는 거 이용해서 화이트헤드 시오름 쓸 거라서 위클리 컨트랙터블인 경우에는 그냥 CW 스트럭처 얘기를 빼주면 되고 얘가 만약에 존재하면 화이트헤드 시오름을 쓸 수 있으니까 컨트랙터블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정의에 따라서 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 증명도 가져오긴 했는데 딱히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서 이제 완전한 컨스트럭션은 시간 관계상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대충 얘기를 해보면 그냥 인덕티브하게 이 N이라는 거를 정의할 건데 G들을 조인하는 그 연산을 계속 반복하면서 정의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조인이 G 곱하기 G에다가 0,1 인터벌을 곱한 다음에 이제 0에서는 y를 다 퍼센트를 해줘서 y를 다 이렇게 퍼센트를 해주고 이제 1에서는 x를 다 퍼센트를 해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xy랑 인터벌을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0에서 4일 때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오게 되고 끝에서는 다 선분으로 되는 그런 식의 연산인데 이거를 n번 반복함을 통해서 뭔가 걔네를 다이렉트 이미지 취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프린시팔 번들의 이 G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G가 컨트랙터블 하다는 거는 뭐 당연히 YTL 시오름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니버설 번들의 성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긴 G로 가는 맵이 있을 때 걔를 번들 맵으로 잘 당길 수 있다. 그러니까 번들 맵으로 잘 당길 수 있는 이 B에서 BG로 가는 펑션을 언제나 찾을 수 있다. 라는 게 아까 유니버설리티 시오름 두 개 중에 중요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E에서 B지로 가는 맵을 E에서 E지로 가는 맵으로 뭐 리프팅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실 이런 데 있어서 호모토피 시어리에 나오는 이제 리트레인 프로블럼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이제 리커를 해보자면 이제 어떤 E에서 B로 가는 맵 파일이 있고 이제 A에서 B로 가는 F가 있을 때 이제 F를 리프트한다는 거는 이제 A에서 2로의 F tilde가 존재해서 이제 얘네들에 다 파묻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맵을 리프트라고 하고 그리고 호모토피 리프트는 이제 약간 비슷한 건데 이제 E에서 B로 가는 어떤 파일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제 B 프라임에서 B로 가는 호모토피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얘를 지금 2로 익스텐드를 하고 싶은 상황인 건데 2로 익스텐드를 하기 전에 이제 t가 0일 때 그러니까 0과 B 프라임을 곱한 여기에 대해서만 먼저 이제 펑션을 하나 정해놓고 이 f를 익스텐드 하면서 0에서는 f0와 일치하는 그런 호모토피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0에서의 값이 이미 정해져 있는 자연스러운 호모토피 익스텐션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이제 호모토피 리스팅 프로퍼티라고 하고 이제 당연히 모든 비프라임에 대해서 그런 호모토피 리스팅이 존재할 때 이제 이 파이라는 맵이 호모토피 리스팅 프로퍼티를 가지는 파이브레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정리 중에 하나가 모든 파이브랜들이 다 파이브레이션이 된다. 뭐 이런 정리가 있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인디스 번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B에서 E로 가는 E에서 B로 가는 이 번들의 이 호모토피를 갖는 베이스 스페이스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인디스를 해주면 결국에는 0, B 프라임에서의 어떤 섹션을 전체 섹션으로 이제 확장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옵스트럭션 티어리에 깔을 뜰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옵스트럭션 티어리 관련돼서는 사실 그 자료실에 올라온 그 파이버밴드 책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호모토피 리스팅 문제도 결국에는 이제 옵스트럭션 티어리 그러니까 섹션을 확장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파이버 번들이 파이브레이션이다라는 것도 비슷한 그 플레이버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옵스트럭션 티어리 같은 걸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설리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사실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건데 이제 5G라는 게 이제 프린시펄 지번들이라고 하고 유니버설 맞죠? 유니버설 지번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임의의 프린시펄 지번들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어떤 B에서 B지로 가는 맵이 존재해서 G를 풀백을 해온 거, 이 F를 통해서 풀백을 해온 게 원래의 프린시펄 번들과 이제 이퀴벌런트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유니버설리티에 대한 시오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저희가 이 두 개의 번들 맵이 호모토픽 했을 때 두 개의 번들 맵이 호모토픽 했을 때 번들도 이퀴벌런스 하다. 그리고 걔네가 원투원으로 되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증명 없이 해봤는데 그것들을 이제 여기서 일반적인 토폴로지컬 그룹 G에 대해서 걔네들의 이제 if and only if를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정리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이 G가 컨택터블 하다는 게 중요해지는데 이런 B에서 BC로 가는 어떤 펑션을 컨스트럭트함에 있어서 저희가 BK-1에서 BK, 그러니까 K-1 스켈레톤에서 K 스켈레톤으로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지가 컨트랙터블 하면 옵스트럭션 클래스들이 0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확장들을 잘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트랙터블한 번들 스페이스를 쓴다라는 것을 이제 모티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G, BG라는 EG에서 BG로 가는 어떤 유니버설 G 번들이 이런 확장에 있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유니버설리티라는 성질이랑 그리고 인치가 컨트랙터를 하자면 약간 직관적이지 않은 정의랑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라스마니안 저희가 아까 다뤘던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번 시간인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 그라스마니안이 중요한 이유가 인피니트 그라스마니안이 이제 클래시파잉 스페이스 일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하게 된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유니버설리티라는 것 자체가 클래시파잉 스페이스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이제 유니버설리티의 정의를 아까 우리가 정의한 GRN과 그리고 이제 스테픈 매니폴드가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R 인피니트에 있는 이제 n개 리니어한 벡터들의 모임 얘네가 컨트랙터블 한가에 대한 증명을 하면 이제 이 번들이 아이고 이 번들이 유니버설 번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되게 하나하나 열심히 증명했었던 유니버설리티에 대한 티어름들을 이 위에 그 일반적인 정리들을 통해서 바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증명이 약간 재밌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레이 인피니트면 각각의 n개의 이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것들이 약간 수열처럼 나올 텐데 이제 파이나이트한 개수 빼고는 다 0이어야 되니까 적당한 이 n 곱하기 k 매트리스가 있어가지고 걔네에서만 값을 갖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니까 가로 길이가 n보다 n 이상이어야겠죠. 근데 이제 컨트랙터블이니까 사실 어떤 한 점으로 가는 호모토피를 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 길이를 K라고 하면 이 각각의 벡터들을 정확히 K만큼 뒤로 미룬 이런 수열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리니어 호모토피를 생각을 하면 이제 어,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다가 뭐 1-t를 곱해봤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 t를 곱해봤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t에 대해서 모두 리니어 인디펜던니스가 보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리니어 호모토피가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로 옮겨 놓는 건데 이제 저희가 k가 n 이상이었잖아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x라는 이 엔트리랑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같이 있는 이 엔트리랑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리니어 호모토피를 구성할 때도 이제 중간에 0이 되는 일이 없이 제대로 리니어 호모토피가 작동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VN or 무한의 원소에 대해서 얘를 여기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컨트랙터블 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락스마니안을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 보통은 이제 이 클래시파잉 스페이스 정의할 때 OM 번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OM 그 저희가 다루는 이 랭크 n의 벡터 번들들이 걔네들의 이제 콜리닝 변환이 GL로 표현되기 때문에 지금 GL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적당히 그 각각의 이제 콜디닝에서 좌표 변환을 잘 해주면 GNN 번들을 이제 OM 번들로 다 바꿀 수 있다. 스트럭처 그룹을 리듀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보트에도 나오고 사실 페로드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ON에 대한 번들로 스트럭처 그룹을 바꿔주면 거기에서의 클래시파잉 스페이스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했을 때 이제 좋은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GLN 어의 뭔가 그룹을 따지는 것보다 ON으로 가져왔을 때 ON에서는 뭔가 스테이블 호모토피가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보트 플루이디시티 지오름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뭔가 BON 같은 것에 호모토피 그룹이 필요할 때 뭔가 스테이블 호모토피 그룹 같은 게 필요할 때 좀 더 유용하게 다룰 수 있어서 ON을 쓰면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봤는데 여기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보통 ON을 정의하는 이유 같은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으면. ON이 컴팩트죠. 네, 네, 그건 네. 컴팩트 때문에. 네, 컴팩트 우리가 다루는 스페이스가 네. 컴팩트인지 이제 리그룹 시어리 같은 거 다룰 때도 보통 그룹이 있으면은 네. 맥시멀 컴팩트 서브그룹 같은데 리젝트를 시켜서 다루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네.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GLN에서 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네. 근데 이 책은 약간 좀 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엠플레인에서 독터 잡고 이런 게 훨씬 더 직관적이니까 뭔가 그러니까 설명하기 편한 방식으로 한번 어차피 우리 밀러 책에서는 일반적인 프린시펄 지번들을 다룰 이유가 없이 그냥 벡터 번들만 다루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굳이 그런 터미널로지를 쓸 필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얘기로 다 확장을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게 공부하면서 알아본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거 네. 저게 사실 우리 책의 스코프를 훨씬 넘는 이야기들이라 마지막 거는 네. 그냥 그것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뭐 이상한 칭 정의들이 되게 많은데 저 인피니트 조인이 있잖아요. 저 이지 네네네. 컨스트럭트 할 때 네. 이제 대표적으로 해보면 좋은 케이스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G가 가장 간단한 그룹 이제 넌 트리비얼 그룹이면서 가장 간단한 그룹이면 이제 G모드 2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포인트 두 개짜리 스페이스라고 이제 G는 어차피 디스크리트 토포로지를 보통 저희가 주기 때문에 네. 이제 포인트 두 개짜리 스페이스가 되는데 그랬을 때 EG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G모드 2에 포인트 두 개짜리 스페이스에 인피니트 조인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EG나 BG가 나올지 뭐 예측해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네. 그거랑 이제 그걸 한번 해보고 나면은 다음엔 만약에 G가 S1 혹은 이제 S1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는 이제 토폴로지스트라서 S1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U1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건 물리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S1일 때는 얘가 이제 어떻게 될지 두 가지 네. 케이스를 한번 심심하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뭐 너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이제 답을 스포하면 전자는 RP 인피니티 되고 후자는 CP 인피니티 되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RP 인피니트가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둘 다 이제 R 인피니티랑 C 인피니티가 되는데 아니지 S 인피니티가 되거든요. 둘 다 S 인피니티가 되는데 거기에 서클 액션으로 자른 거랑 지보드 2 액션으로 자른 게 돼가지고 네. BG가 RP 인피니티와 C 인피니티가 되는 건데 그냥 그런 해서 이 EG, BG라는 컨스트럭션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많이 다루는 케이스에서는 RP 인피니티랑 CP 인피니티로 환원이 잘 되더라. 그냥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제 생각엔 충분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그 EG 같은 거는 약간 뭔가 유니크하다든지 아니면 EG는 업투 네. 이제 방금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다루는 건 CW 컴플렉스잖아요. 그럼 이제 업투 CW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유니크 하겠죠. 화이트헤드 디어럼 때문에. 아, 그쵸, 그쵸. 네, 업투 호모토피로. 호모토피 이퀴발런스로. 어차피 호모토피로 가면 다 똑같아지네요. 네, 어차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클래시파잉 스페이스를 공부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프린시펄 지번들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우리가 있는 스페이스에서 클래시파잉 스페이스로 가는 맵들을 호모토피 클래스에 디펜드 하기 때문인데 어차피 호모토피 네. 클래스만 볼 거라면은 CW 스트럭처 준 다음에 업투 호모토피로 유니크하다라고 가정해도 사실 무방하죠. 그래서 그런 센스로 네, 유니크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질문하실 거 없나요?